그건 안 돼. 아, 그건 공개적으로 안 돼. 안 돼. 반대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높가면 돼서 무려 30%.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정말 갭 투자는 나쁜 걸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되는 공통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레버리지 방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죠. 다른 사람의 자본인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만 내가 현금을 조달하고 일단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우리가 갭 투자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가 5억이다. 그러면 10억 빼기 5억, 나머지 부족하니 5억을 나의 어떤 자본, 나의 현금으로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갭 투자이죠. 다만 갭 투자는 어디까지나 소유를 위한 1차적인 전략이고 최종 실입주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갭 투자가 확산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다만 1차적으로 일단 소유의 개념,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소유의 개념이고 2차적으로 실입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을 반환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갭 투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랜 역사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집값의 전액을 다 모으는 기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전세를 활용해서 이 집을 소유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이 어떤 입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모을 때까지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식은 그냥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만들어진 가치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이러한 심리가 갭 투자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내가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의 어떤 가치관과 심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집을 사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적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서울시 중심부 주요 인기 지역에서 말이죠. 따라서 갭 투자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어떤 개인의 투기적 탐욕 이것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이 갭 투자의 논쟁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 갭 투자를 선과 악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갭 투자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합법이었고요. 지금도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명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거주 선택권이 그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떤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그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그 방식에 불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이란 자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는 이 갭 투자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자산 설계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는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이러한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이 지역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면 정부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집이 있는 분이 갈아타기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임대를 줘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한 사유재산권, 거주 선택권을 얼마나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설령 그 발생한 문제가 어떤 불법 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언제나 합법이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의 토어제와 갭 투자 금지는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와 상식 수준을 맞췄을까요? 저는 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쟁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논쟁의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부동산 갭 투자 논쟁은 그 포장지 자체는 뭐 집값 안정,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본질을 놓고 본다라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연관된 문제인 거예요. 뭐 집값 안정을 위한 단기 미봉책이라도 써야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급 정책으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장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반면에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은 항상 빠르거든요. 그렇지만은 특정 지역에 집을 사지 마라, 정말 이것만으로 수요가 사라질까요? 그것도 핵심지의 수요가. 수요는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것이지 이러한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사는 거 포기하자, 나라도 하나의 수요를 소멸시키자, 이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정부의 정책도 공물이 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고위 관료들의 내로남불 뉴스 기사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이 장본인 분들께서 정작 본인들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갭 투자를 활용해서 열심히 재테크를 해오셨다는 것이죠. 부동산 4인방이라고 할까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이혁원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재테크를 들여다보면은 일반인들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갭 투자를 활용해서 집을 샀고, 또 심지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도 그 집을 사준 매수인이 갭 투자로 본인 집을 사줬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대출과 전세를 활용한, 즉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총동원시킨 분도 계시죠.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부터 갭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따라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미봉책으로 이렇게 수요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억제시키고 억누르더라도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또는 아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시장에 속출할 것 같거든요. 우선 예상되는 부작용은 거래가 초급감하는 것이죠. 뭐 이유는 간단하죠. 거래를 못하게끔 막았으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 수요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차단되는 수요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매물 급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못 산다면 결국 못 팔기 때문이에요. 못 산다면 못 판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서울의 유주택 가구가 48%예요. 그 말은 무주택 가구는 52%란 소리겠죠. 그리고 이 유주택 가구 48%에서도 1주택 가구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한 85%에서 90% 정도예요. 즉 서울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1주택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서울에서 누가 집을 판다고 매물을 내놨을 땐 그 매물의 주인은 1주택자의 소지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주택자가 집을 판다고요? 왜 팔죠? 팔고서 무주택으로 가려고요? 그게 아니죠. 갈아타기 목적인 거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급지 갈아타기 목적으로 1주택자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이나마 좋은 지역, 조금이나마 좋은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까? 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갈아타기는 자동 포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도 불가. 그렇다면 매물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팔겠다는 매물이 이렇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이시라면은 최소한 적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라도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지역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급지 아파트 대신 중상급지의 어떤 다세대 주택으로 갭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갭 투자 금지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지 빌라 같은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따라서 이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어느 정도 좀 강제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좀 집값이 쉬나 보다, 안정은 찾나 보다 하면서 내가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무주택자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일 납니다. 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3%인데 이것이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 52%와 유사한 것은 우연일까요? 과학적인 증명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52%의 무주택 가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고, 그렇게 걷어차인 사다리가 복구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 사다리가 복구되는 날이 온다면 이미 그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져 있을 것이다.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간이 사다리라도 밟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번 세미나 때 소재를 무력화시킬 만한 비법이 있다고 하시는 것도 뭐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안 돼. 그건 공개적으로 안 돼.